426페이지 청약입니다. 자, 우리 필기한 내용, 판서노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핵심 내용으로 줄 거예요. 자, 426페이지 의 있죠. 청약의 의. 양갈로 1번. 찾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자, 포인트가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찾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곧 계약이 성립하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다. 세 가지 정리됐어요? 그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약의 성질과 요건입니다. 양갈로 2번. 동그라미 1번 줄 것이면 되고요. 청약 하나의 뭡니까? 의사표시고 맨 끝에 줄 것이면 돼요. 법률 사실이죠. 자,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자, 2번의 별표를 3개 해놓으시고 청약의 상대방은 두 번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 찾았습니까? 자, 그게 32의 기출입니다. 바로 옆에. 승낙과 달리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불특정 다수. 청약입니다. 청약. 거기 현관표 해놓고 별표 해야 돼요. 청약의 상대방이 불특정이야. 자판기. 아시겠죠? 요게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다가 429페이지 참조. 429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어디 있겠습니까? 넘겨보세요. 429페이지. 승낙의 상대방. 동그라미 1번에 별표 3개. 자, 옆에다가 427페이지 참조.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누구? 현관펜. 특정인입니다. 특정 누구인데?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구분했죠? 자, 그걸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2번에도 별표 넣으시고. 변경을 가능한 승낙 아까 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돼요. 청약의 조건 기타 변경을 붙인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승낙은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보고 있다. 맞죠? 그래서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을 거절하고 나 9,500만 할래. 앞에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했죠. 자, 그 내용 별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내용만 체크하고 앞으로 갑니다. 승낙하든지 말든지는 뭐라고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변경한 승낙하고 승낙의 상대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에. 자, 앞으로 가서 이제 또 정리하고 갑시다. 자, 427페이지로 오셔서. 자, 그래서 2번 내용 설명을 했고요. 동그라미 3번. 427페이지 맨 위쪽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이제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입니다. 청약의 유인.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시험에 나왔어요. 구인 광고. 분양 광고. 분양 광고 28의 기출. 견적서 제출하는 거는 32의 기출. 견적서 제출 32의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 있죠? 기출 지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의 1번 말고 2번의 별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뭐를 제출했다고?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다. 견적서 제출 나오면 뭐라고요? 유인입니다. 유인. 됐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또 자동 판매기, 자판기. 자판기는 청약입니까? 유인입니까? 청약이죠. 자판기. 요 가격표 붙어 있죠? 요 청약입니다. 청약.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뭐야? 청약.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에 가면은 할매들이 콩나물하고 나물하고 막 얹어 놨지요. 가서 그 가격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가격 붙어 있어요? 콩나물에 붙어 있어? 파에 붙어 있어? 내가 본 적 없는데? 신여시 몇 번 가도 없던데? 예? 그 할매하고 마미가 또 뭐 해야 돼요? 협상해야지. 맞죠? 유인입니다, 유인. 그런데 마트나 백화점 가면 가격표가 딱 붙어 있지? 청약입니다.
그럼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뭐야? 청약. 시장에 가면은 유인. 아시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 뭡니까? 뭐, 대강 얘기하면 금액 좀 까달라면 까줍니까? 안 까줍니까? 까주잖아요. DC 해주잖아. 맞죠? 예. 자, 그래서 단순한 물품의 진열은 뭐예요? 유인인데,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아까 지금 줄 건 거 유인까지 했는데, 세 번째 줄가 있는데, 바로 밑에 줄, 네 번째 줄. 그러나, 자동 판매기 설치, 정찰 가격에 붙은 상품의 진열은 뭐로 봐야 된다? 청약으로 봐야 된다. 말이야. 자, 그 밑에가 이제 판례가 28회 기출. 그 밑에 판례가 별표해 놓고 28회 기출 분양 광고죠. 맞아요. 분양 광고는 청약에 뭐라고? 유인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줄 거 줘 있고 C랑이 돼 있죠.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 계약 체결 시의 설명은 뭐에 불과하다? 행간편.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28의 기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는 자, 그 판례 어디 타이틀에 분양 광고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분양 광고는 뭐라고요? 청약의 유인. 여기 해놨잖아. 분양 광고는 28회 때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 오케이? 28회 기출 딱 해놓으면 돼. 32회 때는 뭐가 나왔어? 여기 있네. 32회 때. 견적서, 하도급 계약할 때 견적서 제출은 뭐예요? 유인이다. 견적서 제출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선택하잖아. 맞죠? 유인입니다. 자, 요 두 가지 판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청약의 효력입니다. 자, 밑에 갈게요. 기업번의 두 번째 줄까지 주시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입니다.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현관펜 도달할 때 효력 발생한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현관펜 뭐한 후에? 발신한 후 도달 전에 현관펜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제한되더라도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유효죠. 그래서 바로 옆에 기출지문 31의 기출. 표의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유효죠. 그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무슨 주의? 청약은 도달주의죠. 그 위에 기출지문 보세요. 격지자 간의 청약 나오면 도달주의하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죠. 구분해야 돼. 격승발이냐 격청이냐. 격청은 뭐야? 격지자 청약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야.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 의사표시는 뭡니까? 발신주의죠. 격승발. 알죠? 격지자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발신하면 안 돼. 청약인지 승낙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알죠? 알겠어요? 격지자 간에 청약 나오면 도달주의야. 격지자 간에 승낙 나오면 발신주의야. 격승발. 격승발. 자, 그게 시험에 포인트다. 잘 나온다. 30에 나왔다. 넘기시고.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내용인데 법조문 내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기억번에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고. 자, 그 내용이 32, 33 연달아 나왔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에 도달하여 도달의 현관펜 효력이 발생할 때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저기 해놨네. 도달 후에는 여기 있잖아. 청약의 구속력 돼 있지? 있지?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32, 33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니은번 갑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은번. 청약의 존속기간입니다. 자, A번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되죠. 여기 해놨잖아. 승낙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기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자, 그래서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A번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B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3번. 청약의 실질적인 효력이 뭐냐? 승낙 적격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줍니다. 청약의 무슨 기간이다? 존속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도달해야 된다. 존속기간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승낙은 아까 1번, 2번, 3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특정, 금방 했잖아 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낸다. 5번이나 냈다. 5번 내도 많이 틀린다. 맞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별표하면 되지. 알죠? 근데 여러분 언젠간 하면 또 틀리거든. 근데 책표 모의고사 치면 틀리잖아? 책표 펴져 보면은요. 별표 돼 있고 난리 돼 있습니다. 막 내가 미쳤지라고 머리까지 뜯고 진짜. 알죠? 진짜. 변경 가능성은 뭐라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지. 자, 넘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판례가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별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6월 1일까지 일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효력이 없답니다. 자, 바로 옆에 기출지문. 그 판례가 그 옆에 기출지문 나왔어요.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 본다고 했다. 반드시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없으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구속되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 자, 연착된 승낙 530조.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다지. 두 번째 주라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고. 자, 밑에 528조 내용이 뭐냐면은 연착했는데 비통상적인 연착인데 사고로 연착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 판서 노트의 73페이지입니다. 판서 노트 73페이지. 자, 판서 노트 73페이지 폈어요? 판서 노트 73페이지. 자, 5월 1일 날 계약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 X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월 10일 날 받아가지고 5월 15일 날 받아서 자, 고민하고 있다가 15일 날 사겠다고 승낙 의사표시 보냈는데 사고로 연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언제 도착했다고? 6월 5일에 도달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연착을 하면은 반드시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통지하게 되어 있다고? 연착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 그래서 승연 통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예? 있지? 그 통지를 했다 이 말이야. 하지 않았다 두 가지야. 자, 그러면 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해야 안 해? 한다 안 한다? 안 해.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성립한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개해줬어. X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받아가 15일 날 승낙 의사표시 보냈는데 6월 5일 날 사고로 연착됐다고요. 이때 뭐가 왔다고? 일주일 내내 눈이 와가지고 옛날 울산에 그랬잖아. 일주일 내내 눈이 와가지고 뭐 그때 도로도 막 차도 안 다니고 난리 났었잖아. 울산에는 0.1mm만 와도 뭐 교통사고 대란이 나죠. 잘 모르시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울산에 그때 언제죠? 9년 전인가 그때 거예요. 그때 눈이 엄청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선생님이 못 왔어요. 학교에. 학원에. 왜? 택시 기사도 미끄러져가지고 박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이 KTX 역사에 걸어왔다니까, 여기까지. KTX 역사에서 무거운 좀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언제 도착했냐? 예?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 오후 3시에. 예? 근데 완전히 무슨 상태예요? 멘붕 상태로 왔죠. 상태가 완전히 무슨 말 알겠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신호 노타리로 바가지 다 막혔다. 그래서 뭐 있어요? 택시도 잡아봤자 안 되고 사고 나니까 걸어온 거야. 3시에. 근데 학생들도 몇 명 왔냐? 그때 7명 왔어요. 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고 나머지는 오지도 못해. 학원에 불튀가 나갈 거잖아. 학원 갑니까? 아, 오늘 휴가. 다음에 보강. 응? 선생님 동원 안 왔어요, 지금. 아직 오고 있는 중이에. 걸어오고 있는 중이래. 예? 무슨 말이지?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래서 사고로 연착됐단 말이야. 이래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이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통지를 하면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통지하지 않으면은 승인한다 안 한다?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봐가지고 승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사 있다고 난 다음에 우리 팔겠다고 의사표시 보내가지고 5월 10일에 받았어. 5월 15일 날 선화의사표 보냈는데 사고로 연착됐단 말이야. 6월에 받았어. 그래서 이 갑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뭐랍니까? 중개사님, 이 계약이 이건 승인 안 된 거죠? 물어본다고. 왜 그런데? 사고로 연착됐습니다. 그래?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얘한테. 네 계약하고 싶나?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승인합니다. 알죠? 계약하기 싫은데 그러면 빨리 통지해. 에? 통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착됐으니까 계약 기간 내에 도착 안 했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은 뭐 계약 승인해 안 해? 안 하고.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은 연착되지 아니한 걸 봐가지고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본다. 528조 보면 나와요. 알겠죠? 사망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30페이지 맨 밑에 그 법조문 바로 밑에니까 바로 보세요. 승낙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했다. 사고로 연착됐단 말이야. 그럼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게 포인트야. 뭐 하지 않았을 때?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갔어요. 사례는 지금 설명 다 됐고 계약 성립 시기입니다. 대화자는 디귿이잖아. 도달주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대화자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 격지자가는 격승발입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승인한다 돼 있죠. 옆에다가 89페이지 참조. 89페이지 가면 발신주의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89페이지. 자, 89페이지 가면은 핵심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자, 이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 승낙의 통지는 531조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그럼 옆에다가 431페이지 참조거나 핵심에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몇 페이지 보면 있다? 431페이지 보면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431페이지에는 531조 옆에다가 8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431페이지 옆에 기출지문 갑니다. 바로 33회 작년 시험에 나왔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 통지를 발송할 때 승인한다. 격승 발. 자, 이 지문 나왔을 때 격지자 동그라미 치고 승낙인지 청약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승낙 통지 나왔죠? 승낙.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발 나와야 돼. 발신주의를 한다. 맞죠? 발송할 때 승인한다. 격승 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기업번의 발신주의인데 파랗게 된 거 주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막 주저주의 설명되는데 X 안 봐도 돼요. 이거 시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옆에 433페이지에 교착 청약 갑니다.
자, 교차 청약이 어떤 거냐?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냐? X 부동산을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얘가 받아서 얘가 보내면 승낙이야. 그런데 받기 전에 얘가 또 뭐예요? 네 X 부동산 내가 살게라고 청약 의사표시했어. 얘도 청약이야. 얘도 청약이야. 무슨 청약이야? 교차 청약이야. 당사자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하면 무슨 청약이 된다? 교차 청약이야. 그래서 5월 25일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계약 승인 시기는 5월 10일입니까? 5월 25일입니까?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승인한다고 해요. 알겠지? 예, 그러면 교차 청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동일하고 상대방도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돼. 언제 계약 승인하는데? 양청약이 도달한 때입니다. 자, 법조문만 딱 보면 됩니다. 433페이지에 533조. 당사자 간의 교차 청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 죽으시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이 만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차 청약, 청약 나오면 무조건 무슨 주의? 청약 나오면 무조건 무슨 주의? 도달주의. 교차 청약이든 그 청약이든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의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것이면 돼요. 양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532조. 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일 때, 자, 현관편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을 한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일 때 계약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 응? 자,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딱 하면은 좀 바깥에서 저하고 상담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책을 같이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은 뭡니까? 막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하거든. 막 옆에 미치겠는 거야. 뭐 쓰지도 못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 책에 줄을 쫙 끝보면 책 사야 돼. 알겠지? 이게 뭐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응? 알겠죠?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실이 있어요. 책에다 줄 끝보면 뭡니까? 반품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알겠죠? 반품이 안 돼요. 싸야 돼,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상담하러 오면 무조건 집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책. 근데 책만 사는 게 아니야. 등록화 해보죠? 아, 너무 노골적인가?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의사실현 계약성. 알겠죠? 네. 저는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다시 신입생 들어왔다 보니까, 아, 또 당했냐? 의사실현에 계약 성립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책에 줄 것째 의사실현의 계약성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예를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화장품 가게 가면은 화장품이 뭐 샘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잖아.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발라보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음에 어떻습니까? 괜찮네, 이러더만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됩니까? 비닐 확 잡아 뜯어버렸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계약 성립한다. 우리 학원 같은 게 뭐야? 책에다가 이름 적었을 때. 맞죠? 책에다 이름 적었단 말이야. 그럼 사야 되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상관없어. 여러분 뭡니까? 책 앞뒤로 다 옆으로 다 적어놨잖아. 이름. 맞죠? 이렇게 책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오셔서 저 책 많이 있거든요. 좀 이름 적어주시고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게 뭐라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이제 책 빌려가는 사람한테 내가 항상 얘기해요. 맞죠? 책에 적으면 안 됩니다. 안 하고 계약 성립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알죠? 오늘 딴 책 가져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책 빌려주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책 사야 됩니다. 아시죠? 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아시겠죠? 뭐 가르치라고 온갖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됐어요. 자,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예제 문제. 예제 문제. 민법상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지문. 시험 잘 된다 그랬죠? 자, 불특정 다수 나오면 앞에 청약 나와야 돼? 승낙 나와야 돼? 청약.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가 있잖아. 시험 잘 되니까 되는 거야, 이거. 작년 나왔잖아, 이거. 맞죠? 자, 1번 맞아, 틀려? 맞지. 2번은? 이게 청약의 구성력이야. 청약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좀 뭡니까?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야. 청약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안에 생략된 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맞고 3번 지문으로 됐습니까? 격승! 이게 33회 때 또 나왔다 그랬죠? 격승발 진짜 좋아한대. 알죠? 격지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격승! 발. 이 지문이 올 때 어디 동그라미 치고 격승! 발. 격청은 도달. 청은 뭔데? 청약의 의사표시. 격지자 간의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 나오면 뭐라고요? 발신주의입니다. 3번 맞고 4번 지문은 포인트가 발송한 후에 제한자 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잖아. 그럼 5번 틀렸죠?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승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반드시 계약을 승인하려면 청약에 따른 무슨 의사표시 있어야 돼? 승낙의 의사표시 있어야지 계약 승인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계약 승인한 걸 본다 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 계약은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승인한다고. 알죠? 청약만 있으면 승인하는 게 아니고 청약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이 있어야 승인한다고. 맞죠?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뭐 계약 승인한다 이렇게 했다.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까 했었죠? 자, 이게 아까 어디서 했어요? 430페이지. 430페이지에 그 판례 아까 했었죠? 메뉴에. 그 옆에 판례도 봤어, 안 봤어? 봤잖아. 맞죠? 시험에 3번 나왔다 했죠? 3번이나 냈다고. 확답이 없으면 계약 승인한 걸 본다?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없어도 계약 승인한다 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판례 모르면 안 됩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434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앞에서 했죠? 했습니다. 43페이지 참조해가지고 보시고 다 했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상무계약의 효력에서 자, 어디를 가냐면은 자, 438페이지 동시행위 항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행위 항변권.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나눠지기 때문에. 자, 뭐 그냥 할까요? 너무 빨리 쉬는 것 같다, 맞죠? 야, 다 하자, 그러면. 요거 하자. 동시행위 항변권 하자. 자, 뭐 실라 했더만은, 맞죠? 네, 너무 빨리 쉬는 것 같다. 자, 봅시다. 438페이지 동시행위 항변권. 자, 시험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100%입니다. 100%. 청약과 승낙과 100%. 요것도 몇 퍼센트? 100%입니다. 동시행위 항변권. 자, 동시행위 항변권은 우리 판소도 75페이지. 75페이지. 동시행위 항변권. 동시행위 항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민법이죠? 내일 또 민법입니다. 자, 그 정의 들어가 그래요. 동시이행의 뭡니까? 항변권.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꼴이 생긴다? 항변권. 이게 말 같은 말로 거절권이 생긴단 말이야. 거절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동시이행의 한변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요 동시이행 한변권은요, 시험에 몇 퍼센트 나오도? 100% 나오면 100%, 100%. 요거 100%야. 청약과 승낙도 100%. 요 단독 문제 안 나와도 뭡니까? 지문은 무조건 냅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뭐야?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는 계약인데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지.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부동산을 계약할 때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요때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할 때 무슨 이익입니까? 동시에 이행하죠. 어디서 합니까? 중개사무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맞죠? 그러면 중개사무실에서 뭐 합니까? 동시에 하는 장소죠. 동시에 이행을 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아닙니까? 맞죠? 매도인 오라 하고 매도인 보고 뭐랍니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문자 딱 보내주죠. 한번 매매해봐. 매수인 보고 뭐랍니까? 돈 준비해오고 등기실 서류 가져오라 하죠. 맞죠? 문자 다 보내주잖아. 그래서 이제 오라 해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동시에 누가 또 중개사무실 가면 또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직원 와 있잖아. 맞죠? 서로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체 딱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가서 이제 등기치러 갑니다. 이러고 가보잖아. 손 들고. 위임장 도장 다 찍고. 매매도 한번 해봐요. 알겠죠? 매수를 한번 해보든지. 알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행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에 안 주면, 서류 안 주면 내 돈 못 주죠? 이게 동시행위 한변권이야.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동시행위 한변권은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쥐도 의무가 있어, 재산권이죠. 얘도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야 돼. 무슨 계약일 때? 쌍무 계약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어? 아, 그래서 첫 번째, 동시행위 한변권의 성립 요건에 자, 판서도 지금 몇 페이지야? 75페이지. 돼 있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요건이 뭐야? 무슨 계약일 것?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 저 옆에 있잖아. 변제기 돼 있잖아. 상대방 변제기 돌린다고. 맞죠? 자, 뭐가 돌려야 돼? 아이고, 자, 봐봐. 이거, 이때. 이게 뭐야? 변제기지. 맞아? 자, 그리고, 지도 이행 안 하면서 나도 이행 안 해. 그게 둘 다 한변권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행을 청구해야 되지? 맞아? 쥐도 이행 안 하면서 이행 청구하실 때 뭐가 생긴다고? 한변권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나는 이행을 했는데 얘가 돈 안 주면 뭐야? 얘가 이행지체야. 그러면 이행지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행지체 되면은 채무불이행이잖아. 해제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동시이행의 한변권 효과 중에서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고 버티기 하는 게 뭐야? 한변권이야. 동시한변권. 그러다가 내가 돈 다 지급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목숨을 넘겨버리는데 지가 안 줬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들어갑니까? 채무불이행이 들어가지. 그럼 계약의 소멸이 뭐가 들어갑니까? 해제와 해지가 가는 거지. 이해됐어? 자, 지금 효과야. 자, 지금 뭡니까? 지도 이행해야 되고 나도 이행해야 돼. 버티기 하고 있어. 무슨 한변권? 동시행 한변권 행사하다가 상대방이 동시행 한변권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 내가 이행을 다 해줘야 돼. 그럼 상대방은 뭐에 빠진다고? 이행지체 빠지지. 맞아요?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약의 소멸로 가는 거지. 오케이? 성립은 어떻게 성립했는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했잖아.
그럼 효과가 뭔데? 동시이행이 한 명이고 동시에 이행해야 돼. 근데 한 명만 이행했어. 한 명 이행 안 했어. 그러면 계약은 소멸로 가는 거야. 계약 해제. 해지. 오케이? 그런 관계야. 여러분이 계약 청약과 승낙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자, 네 잔금 줄 때까지 내가 못 준다고 계약 승인하고 난 다음에 두가 요때 되면 무슨 항변권이야?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죠. 네 줄 때까지 재산 줄 때까지 돈 못 준대. 얘는 뭐랍니까? 네 돈 줄 때까지 내 재산 못 넘겨준대. 무슨 권 행사합니까? 갑이든 을이든 요거 행사하잖아.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잖아. 맞죠? 근데 나는 다 이행을 해봤는데 얘가 돈 안 줘. 그럼 얘는 계약을 얘한테 해지하겠지. 그럼 계약이 소멸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무슨 계약일까? 쌍무계약이고. 뭐가 도래되고? 변제기 도래.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야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 정리를 잡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책을 그냥 볼게요. 자, 봅시다. 438페이지에 536조입니다. 536조. 쌍무계약의 현관편이시고 반드시 동시항변권은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네 이행할 때까지, 네 재산권 넘길 때까지 내 돈 못 준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항변권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무슨 기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잔금 주면서 이전에 하는 변제기에 있어야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당사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자, 요거 줄 것이고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뭐예요? 선이행 문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현관편. 상대방의 이행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 봉항, 보무가 같다. 이게 무슨 항변권? 뭐라고요? 전항, 보무가 같다는 얘기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옆에다 적어놔야 돼. 요거 536조 2항은 요거 적어놔야 돼.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적어놔야 돼. 536조 2항 앞에다가 불안의 항변권. 적었어? 적었지? 설명 들어갈게. 자, 보세요. 얘가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여기에 뭡니까?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들러붙어 있고 난리 법석이야. 여러분 중도금 줄 수 있어 없어? 불안하지? 불안하지? 주겠어 못 주겠어? 못 줘. 맞죠? 이게 무슨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법조문을 보면 다 이해된대. 자, 법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는 경우. 자, 먼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먼저 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을이잖아. 맞죠? 저 을이 상대방이 이행에 곤란한 현장 사유가 있다. 채권자 들러붙어 있고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법석이야. 먹서 잡히고 있고. 에? 그러면 돈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전항 본무와 같다는 얘기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항변권이야? 불안의 항변권이야. 근데 이걸 안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 돈을 지급하러 갔는데 보니까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들러붙어 있고 뭐라 돈 못 줘. 해결해. 돈 줄게 그러면. 맞죠? 왜? 내가 돈을 줬는데도 이 재산이 뭡니까? 딴 사람한테 견면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못 준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 이때까지. 근데 법조문을 몰라서 그렇지. 맞죠? 그러면 이제 법조문을 못 외우고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법에 있다는 데 민법에. 그런 게 어딘데? 536조 2항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 맞죠? 민법에 있지, 막 이것도 몰라, 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채권자 들러붙어 있고. 쉽게 얘기해 볼게. 자금 치러 갔는데, 한번 보자. 자금 치러 갔는데, 실제 저도 있었어요. 자금 치러 갔는데, 뭡니까? 갑자기 부동산에 뭐가요? 압류, 가압류 막 들어왔어. 그게 금매물 아닙니까? 예? 그 들어왔어. 그러면 돈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 법무사 보러, 나 돈 못 준다. 중개사 보고 돈 못 준다, 이러고. 맞아요? 그럼 뭐랍니까? 법무사가.
아, 그러면 이거 다 해결하고, 그러면 이체하면은, 자,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이 돈 다 받아가 처리 다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다 풀게요. 그리고 등기 치고 할 때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아, 압류, 가압류 다 해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서류 딱 보내주거든요. 말소중이 떠. 알겠죠? 그럼 돈 입금하면 됩니까? 입금하면 된다. 알겠죠? 그럼 그 입금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불안하니까. 무슨 말 알겠지?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잔금 지급하러 갔는데, 압류, 가압류, 가등기 막 들어가 있다. 그럼 내가 돈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잖아. 무슨 항변권이야?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의 한번 볼게요. 의.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536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갈게요. 판례.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관계인데, 자, 요 1번 내용이 제가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찾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압류, 가압류가 돼서 다 말소해. 깨끗한 물건 넘겨.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를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좀 감 잡았네. 맞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 야, 압류돼, 압류돼. 내가 돈 못 줘. 그럼 다 말소하고 내 돈 주는 거하고 동시행이야. 그래서 법무사 전화 왔지? 다 말소했다고. 그거 돈 보내주면 된다고. 동시행.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 내용은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자, 요 1번 또 시험에 나왔어요, 판례가. 2번 내용 또 판례가 나왔는데, 요겁니다, 이거. 요게 뭐냐면, 요 채무가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으로 요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우리 판소도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였는가? 성질이 변한 겁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핵심적인 내용 볼게요. 채무가, 자, 첫 번째 줄. 어느 채무가 찾습니까? 438페이지 밑에 마지막 판례, 2번 판례. 동시관계에 있는 상방의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자, 그 다음 현관편에 돼.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그 채무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화살표 놓고 보시면 돼요. 옆에 기출지문이고. 자, 성립요건 바로 갑니다. 자, 성립요건. 양 채무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때인데 무슨 계약일 거다? 옆에 쌍무계약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랗게 된 거 쭉 끌어갑시다.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인 경우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맨 끝에 쭉 보면 돼요. 그럼 동일한 채무여야 됩니다. 동일한 채무. 자, 넘어가고요. 자, 밑으로 갔어. 어디로 가냐면 2번의 별표입니다. 경매가 무효가 됐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3월달에 설명해 드릴게. 3월달 별표에 놓고 3월달. 요 3번 또 3월달에 설명합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5번 또 다음에 설명합니다. 2번 갑니다. 자, 우리가 쌍무계약이고 무슨 기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현관펜 넣으시고 첫 번째 줄 것이고요. 원칙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그렇지만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도 불안하다. 중도금 못 줬다. 못 주겠다. 무슨 항변권? 옆에 페이지 기업권에. 불안의 항변권. 맞죠? 그게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536조 아까 2항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또 3월달 설명합니다. 자, 그 밑으로 가서 3번, 양가로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겁니다.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 성립하려면 지도 이행하지 않아야 되고 상대방도 이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을 때 뭐가 생긴다? 항변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이면 돼. 끝에.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자 이제 효력으로 바로 갈게요. 효력으로 나머지 내용은 3월달에 해줄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우리 판서 노트는 이제 몇 페이지다? 75페이지 했으니까 이제 76페이지 피시면 효력이 나옵니다. 효과. 자 판서 노트 몇 페이지? 7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효력이 무슨 항변권입니까? 연기적 항변권이야.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효력. 효력 효과. 이건 같은 말입니다. 자, 일로 오셔가지고. 자, 이겁니다. 6월 1일 날 잔금도 안 주고 이전 등기도 안 해줍니다. 얘 잔금 안 주고 얘 이전 등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6월 15일이 됐는데도 지도 안 주고 나 안 줘. 7월 1일이 됐는데도 안 줘.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되고 있죠? 연기가 되고 있지?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가 되고 있다.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 그럼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했지? 맞죠? 그러면 이행 지체야 아니야? 응? 지체가 아니지.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했으니까 이행 지체가 아니잖아. 맞죠? 지금 무슨 상태야 지금? 동시행 관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이행 지체는 뭐야? 나는 이행 다 했는데 지가 이행 안 했을 때 이행 지체지. 내가 이행했는데 지가 이행 안 하면은 뭐야? 이행 지체야.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해. 그럼 이행 지체가 아니지?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이자도 없어요. 지연 이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 판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판사에 들어가면은 판사님 해결해 주있어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뭐라 합니까? 야 일로 와봐. 야 너 지금 이거 서로 안 줘가지고 문제잖아. 니는 요거를 주고 급부를 하고 니는 잔금을 상환해. 이렇게 판결됩니다고. 누가 소송을 제기하면 의리. 판사한테 가면. 판사는 해결해 주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환. 급부 판결을 때린다. 판사가 뭐로 때린다고? 상환, 급부. 딱 같은 말로 이행 판결 때립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소를 제기한 의리 어떻게 됩니까? 의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판결 때릴 때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예요.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판사는 어떻게 하라고? 상환 이행하라고 하고 상환 급부 판결 때리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때린다. 자, 판소도 돼 있습니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은 뒤에 가면 할 건데,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네, 뭐냐? 요게 수동채권은 상계가 돼야 안 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채권은 상계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시험 3번 나왔어. 수동채권, 수동채권, 자동채권, 이거는 3월달 설명해. 자, 모르겠으면 이거야. 쉬어. 지랄하고 있네. 알겠지? 시험 3번 나왔어. 알죠? 근데 요 수동채권이 뭐냐, 자동채권이 뭐냐, 요 3월달 설명해 주는데, 시험 문제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것밖에 안 나왔어. 알겠죠? 네. 그래서 3월달 설명해 줍니다. 요거 근데 3월달 적어놓고 3월달 해줍니다. 안 적어도 안 돼. 3월달 해줍니다. 자, 그래서 쉬어. 이러네요. 수동채권은 상계가 되지만 자동채권은 상계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체크만 한번 갑니다. 442페이지. 효력입니다. 효력. 자,
이행 거절권인데 세 번째 줄. 계속 네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한다. 연기되고 있지. 무슨 항변권이야?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입니까? 아닙니까? 2번에. 양갈 2번. 이행지체 아니죠? 면제된다. 지체 책임 면제가 된다. 자, 그래서 파랗게 된 거 주권 냅니다. 지연이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소수상 효력인데 두 번째 줄 상환급부 찾았습니까? 상환급부 판결 드립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양갈로 4번에 가서 별표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 자동 채권은 상계돼야 안 돼. 끝에 파랗게 된 거.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맨 끝에 주고 돼. 수동 채권 상계돼야 안 돼. 된다.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수동 채권 물어본 적이 없어. 무슨 채권? 자동 채권만 물어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인데 자, 줄 것이면 돼. 동시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말입니다. 그거 줄만 끊으세요. 네. 자, 동시관계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줄만 끊으시고 요것도 뭐 3월 달에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한번 보자. 예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그러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어보자 이 말이야. 이거를 기업분 한번 읽어보시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32 기출문제. 기업분. 동시행은 맞죠? 저기 했잖아. 잔금 지급하고 이전 하는 건 무슨 얘기다? 동시행.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자, 그 다음 줄 거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 잔금 지급은 무슨 이행? 여기 해놨잖아. 여기 봐봐. 여기. 무슨 이행이라고? 동시행 한다 했잖아. 어디서 한다고 해서 중개사무실에서 한다 했잖아. 맞지? 됐어. 기업분 맞고. 니은번은? 상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야, 임대차 계약 끝났어. 그럼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지,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은 뭐 해야 돼요?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원물 반환해야 되지. 무슨 이행이야? 아니어도 왜 맞추겠지? 기억, 니은이 답이고. 디귿번은? 자, 우리가 협력 의무는 있지만 협력하는 게 동시행관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답은 몇 번? 기억하고 니은번이 답입니다. 요거는요. 31회 때도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습니다. 31회, 30 연달아 나왔어.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억번에 뭡니까? 잔금 주고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 무슨 이행? 동시행. 자, 토지거래 허가의 협력 의무는 뭐예요? 동시행관계는 아니랍니다. 자, 협력 의무가 있지만 동시행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판례가.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 위험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다 했지. 다 했어. 누군가가 줄 거 놓고 문제까지 다 풀어놨어. 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446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볼 거예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우리 계약법은 전부 다 뭐야? 곳곳에 100%죠. 100%. 100%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